안녕하세요 여러분. 논중의 두 유형은 연형 논중과 귀납 논중이 있습니다. 연형 논중과 귀납 논중 중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연형 논중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논증입니다. 전제가 결론을 확실하게 지지하는지. 그리고 귀납 논증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는, 그럴듯하게 확보되는 논증입니다. 이런 논증 중에서 확실하게 지지되지 않는 논증들을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제는 오늘 협찬이 아니죠. 함께 출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바쁘셔서 몸은 오지 못하시고 얼굴만 오셨어요. 누구냐면 팽수님입니다. 팽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팽수. 재미있으라고 했는데 재미있길 바랍니다. 예, 저도 별로 이렇게 재미있네요. 오류를 찾아야겠습니다. 전제와 결론을 지지하는지 아닌지. 이제 팽수님은 화면이 이쪽으로 바뀌면 저도 사라지고 목소리만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이 이쪽 모니터로 이동하겠습니다. 팽수님 안녕. 하이 빠이빠이. 여러분 고생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결론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논증, 부당한 논증이라고 합니다. 잘 되었다고 하면 타당한 논증입니다. 전제가 실제로 참이 아니라면 그 논증 역시 잘못된, 부당한 논증입니다. 논증의 잘못이 형식에서 일어나는지, 형식에서 일어나는 것은 형식적 오류라 부르고 그 내용에서 일어나는 것은 비형식적 오류라 부릅니다. 논증이 두 유형이 있습니다. 연형 논증과 귀납 논증. 연형 논증에서 일어나는 형식적 오류는 형식적 오류라고 말하고, 형식에서 일어나는 오류가 형식적 오류입니다. 그리고 귀납에서 일어나는, 내용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형식적 오류라고 그러는데, 때때로 연형 논증도 내용에서 드물게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가 있는데, 연형 논증과 귀납 논증에서요, 형식적 오류는 논증이 형식을 가진 연형 논증에서만 일어납니다. 귀납 논증도 형식을 가져 있죠. 그러나 연형 논증에 비해 3단 논법처럼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좀 이따가 뒤에서 3단 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도 3단 논법을 비판했었죠. 형식적 오류는 연형 논증과 귀납 논증, 드물게가 잘못됐습니다. 드물게는 연형 논증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뒤에다가 써놨네요. 네, 보신 분들은 이제 연형 논증이 아니고, 귀납 논증이 아니고 연형 논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귀납 논증에서 비형식적 오류가 무수하게 드러납니다. 정리하면 형식적 오류는 연형 논증에서만, 비형식적 오류는 연형 논증 드물게, 그리고 귀납 논증에서 모두에서 일어난다. 연습 문제 풀 때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란 적어도 외형적으로, 잘 가요. 예. 학이 날라가셨어요. 적어도 외형적으로 논증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일견 타당해 보이면서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부당한 것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논증의 형태입니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대충 살펴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너무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귀납 논증이 연형 논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논리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무제한적입니다.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도 오류를 범하고, 너무 깊게 살펴봐도 생각을 타가지고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만 잘 터득하시면 됩니다. 형식을요, 전제가 결론을 넘어서는지, 아니면 전제가 결론을 그럴듯하게 지지하는지. 이 연습 문제를 드렸는데 그 연습 문제를 풀면서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론 과정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일과 문자가 막 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전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추론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게 사유 성장에 많은 도움과 유용한 기술을 터득하게 만듭니다. 오류에 관한 논의는 논리학의 정규적인 탐구 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비논리적인 논증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밝혀냄으로써 무엇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증인가를 익히는데 교훈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논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오류를 찾습니다. 오류라고 부르는 잘못된 논증은 비형식적인 것이든 형식적인 것이든 무심결에 저지른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자꾸 오류를 뜨거나 버퍼링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경로를 이탈하는 거죠. 원하는 사이트로 들어가거나 클릭한 게 바로 재생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로딩 중이 된다거나 아니면 에러 뜬다는 거,
그거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논증도 잘못된 논증을 무심결에 저지르거든요. 무심결에 저지르니까 모르고 저지른 거죠. 그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논증의 잘못이 형식이든 비형식적인 간에 잘못된 논증의 유형을 알아보려는 것은 논증을 먼저는 제대로 알고 잘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논증을 배우는 것은 무심결에 저지르는 특정한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연역 논증의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역 논증이 가진 형식에 의해 타당성이 결정됩니다. 타당한 논증은 모두 형식적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범하지 않는 논증입니다. 반대로 부당한 논증들은 모두 형식적 오류를 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에는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가 있습니다. 그 형식적 오류에 빨간색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1번 해가지고 정언 논리의 형식적 오류, 단어에 반복되는 오류입니다. 단어가 개념이든 단어든 같은 의미로 쓰겠습니다. 개념과 단어를. 그 형식적 오류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 거죠. 정언 논리의 형식적 오류, 명제 논리의 형식적 오류. 우리가 명제를 배웠지 않습니까? 명제는 진리치를 갖는 문장, 참과 거짓을 갖는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명제를 반복하는 오류는 명제 논리의 형식적 오류라고 부르고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범하는 오류를 정언 논리의 형식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형식적 오류가 크게 정언 논리의 형식 오류, 명제 논리의 형식 오류가 있고 비형식적 오류에는 다음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정합성의 오류와 애매성의 오류 이렇게 구분됩니다. 형식적 오류는 간단히 정언 논리의 형식적 오류를 먼저 살펴보고 비형식적 오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언 논리의 형식적 오류. 정언 논리에서 다루는 논증은 사용된 단어들이 반복되는 형태에 따라 그 타당성이 결정됩니다. 3단 논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단 논법은 전제가 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전제 1.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전제 2.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죽는 존재이다. 몸을 가진 존재는 죽는 존재이다. 나는 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죽는 존재이다. 이렇게 전제 둘 그리고 결론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논증에 붙이는 이름을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정언 논증은 정언 명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언 명제는 주어 집합과 수로 집합이나 배제 관계를 나타내는 명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언 명제가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보겠습니다. 모든 사자는 동물이다. 참이죠. 그렇지만 밑에 모든 사자는 식물이 아니다. 전칭 긍정의 문장이고 전칭 부정의 문장입니다. 밑에 세 번째 어떤 사자는 동물이다. 특칭 긍정. 그리고 어떤 사자는 식물이 아니다. 특칭 부정. 이렇게 총 4문장밖에 없습니다. 전칭 긍정에 A라고 써져 있죠. 푸른색으로. 그리고 전칭 부정에는 E라고 써져 있고 특칭 긍정에는 I라고 써져 있고 특칭 부정에는 O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칭이라고 말할 때는 이 모든 사자는 이걸 긍정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모든 사자는 식물이 아니다. 부정하고 있는 거죠. 식물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어떤 사자는 동물이다. 이렇게 명제가 A, E, I, O로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칭 긍정, 특칭 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명제들을 정언 3단 논법으로 구성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언적 3단 논법입니다. A에 관한 첫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모든 개구리는 동물이다. 참으로 가정하고요. 참이라고 받아들이고요. 모든 파충류는 동물이다. 참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파충류는 개구리다. 이 정언 3단 논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두 번째 예시 B번 보겠습니다. 모든 개구리는 동물이다. 모든 토끼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토끼는 개구리다. 여기서 형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A와 B 논증, 방금 보았던 A번의 논증, B번의 논증은 똑같은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형식으로서 형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형식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A와 B 형식 동일한 형식적 오류인데 보겠습니다. 이것을 단어들을 지우고 기호로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A는 B이다. 모든 B는 C이다. 그러므로 모든 C는 A이다. 이렇게 해서 형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위 논증의 전제가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인 거죠. 모든 토끼가 개구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충류는 개구리다. 모든 파충류는. 이게 형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단어들이 반복돼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용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파악하면 안 되고요. 형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C번으로 모든 A는 B이다, 모든 C는 B이다. 그런데 C가 A다라고 결론을 도출한 거죠. C, A가 반복해서 명제 단어와 개념이 반복되어서 범하는 오류입니다. 정원 3단 논법의 형식적 오류를 보고 있는 겁니다. A와 B는 방금 C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위의 논쟁 전제는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입니다. 부당한 논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꼭 유의할 것은 내용이 아니고 형식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 단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기호로 바꿔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D번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한번. 모든 미술작품은 예술작품이다. 모든 조각품은 미술작품이다. 그러면 모든 조각작품은 예술작품이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D번 다음에 2번. 모든 음악작품은 미술작품이다. 모든 무용작품은 음악작품이다. 그러므로 모든 무용작품은 미술작품이다. 여기에서는 기호로 바꾸면 모든 A는 B이다. 모든 C는 A다. 따라서 그러므로 모든 C는 B이다. 여기에서는 모두 참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타당한 논증이면서 타당한 논증입니다. 여기까지요. 이제 D번은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러나 2번은 타당한 논증이지만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타당성과 건전성을 배웠지 않습니까? 타당성과 건전성을 다 거쳐야 되는데 2번은 타당성은 거쳤지만 건전성은 못 거쳤고 이 앞전에 보았던 A, B 이 예문들은 타당하지도 않고 부당한 논증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문장들이 명제들이 참인 걸로 구성되어 있고 타당한 논증이면서 그 결론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논증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D번은 모든 미술작품은 예술작품이다. 이건 타당을 하고 건전까지 합니다. 그러나 2번에서 방금 보았던 2번의 예문은 타당은 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논증입니다. 그래서 오류인 거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들어봐야만이 찾아낼 수 있는 형식입니다. D와 E의 논쟁의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면 이 두 논증은 같은 구조로 갖고 있다는 것을 F에서 제가 방금 보았습니다. F에서요. 보셨죠? 여기 F에서 이렇게 기호로 바꿔서 모든 A는 B이다, 모든 C는 A이다. 그럼 모든 C는 B다라고 타당합니다. 이 D번은요. 그러나 2번은 타당을 하지만 건전하지 않다는 걸 보았습니다.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대신에 단어들을 집어넣더라도 모든 그 논증 모두에서 전제가 참인 경우 결론의 참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D가 타당한 논증이듯이 E도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용작품은 미술작품이다라는 결론을 포함하고 있는 E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물론 E는 D와 마찬가지로 타당한 논증이지만 건전한 논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D는 타당한 논증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논증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F의 논증 형식을 가진 모든 사례는 타당한 논증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건전한 논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오류는 부당한 논증들을 이렇게 특정한 유형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형식적 오류는 정원 논리와 명제 논리로 구분되고 방금 정원 논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식적 오류는 정합성의 오류와 애매성의 오류가 있는데 이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 오류는 논증의 형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타당하더라도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 있다는 것을 방금 전에 살펴봤고요. 논증의 형식을 문제 삼는 형식적 오류는 연역 논증에서만 일어나고 귀납 논증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용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연습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연역 논증에서만 일어나는 형식적 오류, 형식적 오류는 오직 연역 논증에서만 일어납니다. 타당한 논증은 모두 형식적 오류가 없는 논증이지만 부당한 논증은 모두 형식적 오류를 범하는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연역 논증에서만 형식적 오류가 나타납니다. 정원 논리든 명제 논리든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신기관에서 말합니다. 현재 그 당시의 논리학, 방금 보한 것처럼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학은 학문을 인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현재 논리학은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오류들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오류들을 방금 본 것처럼 헷갈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로움은 없고 해롭기만 하다.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죠. 오류들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믿게 만드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가짜 뉴스가 이게 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처럼.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데 이런 방식으로 추리 과정을 거치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좋은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도구를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담론법은 학문의 원칙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며 중간 수준의 공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연의 휴무함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 대상을 판단할 때. 따라서 삼단론법은 인간의 동의를 얻어낼 수는 있을지언정 방금 가짜로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상 자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근대에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3단 논법이 연역 논증으로서 굉장히 전제가 결론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쪽을 더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단 논법은 명제로 구성되어 있죠. 방금 본 것처럼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명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명제는 프란시스 베이컨도 분석한 겁니다. 명제는 단어로 구성되고 단어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개념들을 모호하거나 함부로 추상된 경우 그런 개념들을 기초하여 세운 구조물은 결코 경고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귀납법으로 가는 거죠. 연역법을 포기하고요. 물론 연역법도 쓰임이 답니다. 그런데 참된 귀납법, 본인이 앞에다 참된까지 붙여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이 3단 논법, 연역 논증보다는 귀납 논증이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제 명제 논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명제 논리 형식적 오류인데 단어가 아니라 명제가 반복돼서 저지른 형식적 오류입니다. 일상적인 명제를 기호로 바꿔놓습니다. 옆에 기호 보이시죠? 여기 기호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명제 논리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기호 논리로 바꿔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할 것 같아서 이 기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명제 논리 형식적 오류는 넘어가고요. 방금 보았던 정원 논리 형식적 오류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스킵하더라도 구체적인 명제를 알파벳 대문자나 소문자로 나눠 냈다는 거 보셨죠? 방금 소문자 변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깊게 다루면 머리가 더 좋아지니까요.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걸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은 모두 땡땡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맞히시면 되겠죠. 방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두 번째, 비형식적 오류는 땡땡 땡땡 논증에서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형식적인 오류는 땡땡 논증에서만 하고 빨간색을 해놨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발생할 수 있다. 땡땡 경우 논증의 경우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 모두가 발생할 수 있다. 땡땡 땡땡 논증이겠죠. 논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말을 이렇게 뒤섞어놨습니다. 같은 게 반복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바꿔놓은 거죠. 마지막 5번 보면 논증의 경우 땡땡 논증의 경우 전제가 결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때 형식적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5문제를 잘 보시면 방금 보았던 이 연역 논증에서 일어나는 오류들, 그리고 귀납 논증에서 일어날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연역 논증에서 발생하는 오류, 정원 논리의 형식적 오류의 하나, 그리고 명제 논리로에서 범하는 형식적 오류를 보았는데 두 번째 오류는 끝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식적 오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형식적 오류 112가지인데 다 살펴볼 수 없고 적합성의 오류 17가지, 애매성의 오류 1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나 긴 시간 잘 보셨습니다. 네, 펭수님도 옆에서 열심히 들으시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셨습니다. 네, 자, 이해해 보시고요. 마지막 5가지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생각의 과정, 추리 과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비형식적 오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